어제 윤석열이 김건희 데리고가 중요해. 모시고 아니야? 아, 김건희 따라서 미국 핵잠수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외친 말이 있어요. 내가 처음이다. 미국 대통령 빼고는 내가 처음으로 올라타봤다. 야, 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나 강아지 키울 때 저기 마트 가가지고 장난감 갖고 오잖아. 미국이 윤석열 한번 타봐. 왜냐하면 133조나 퍼줬거든, 미국 갔을 때. 그래서 핵 공유하자고 했는데 됐어 이 새끼야. 핵은 니들이 만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룹 협의 같은 걸 했어요. 쇼를 한 거지. 133조 퍼준 대가이기도 하고 너는 핵 만지지 마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득달같이 가네. 김건희 따라서 사건은 이래. 그래서 지금 나는 윤석열 표정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꼴보기 싫니 진짜. 무능하게 보이니까 무슨 말이든 하면 진짜 이상해 보여. 그리고 저기 김건희 왜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 장면 보면서 전 진짜 이게 정신적 지주가 그리고 사실상 블리브란츠인가? 이 VIP 블리브란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도 데리고 갔잖아. 네, 아니 보면 절대 뗄 수 없는 무슨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사실상 미국과 핵 공유라고 계속 느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더 국민들에게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 이 핵 전략 자산인 핵잠수함에 저렇게 어부인을 모시고 간 게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어부인이다 뭐 모시고 갔다 조롱하지만 김건희는 민간인인데 왜 민간인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왜 저기에 갔으며 왜 탑승을 했으며 그 올린 사진 보면 정말 이거는 미국이 그 도청을 통해서 그 용대실은 실세가 김건희구나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김건희가 저렇게 관종이어서 사진 같은 거 찍는 거 좋아한다. 그래 사진 찍가면 해주자. 그래 태워준 게 아닌가. 그렇죠.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어쨌건 수해로 난리 나고 김건희 고속도로 명품 쇼핑 이런 것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잖아요. 저걸로 한번 잠재워 볼 욕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미국 핵잠수함이 한과에 들어왔네? 이게 결코 도움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윤석열이 가갖고 한 말이 직접 눈으로 보니까 안심된대. 나 저거 보고 빵 터졌어. 직접 눈으로 보니까 안심된대. 미국 핵잠수함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니까 안심된다 이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1992년 우리 한국 비핵화 그것과도 완전 위배되는 사안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쇼를 하는 게 다른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더 불을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은 국민들을 그냥 더 쉽게 하는 거지. 전략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진 상태에서 저런 거 하면 지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핵잠수함은요. 바닷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다 위에 있으면은 위험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짓을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대부분 보면 그동안에 미국 핵잠수함이 한국 근처에 왔다가 한국에 왔다가 그냥 갔다고 하는 거지. 지금 윤석열이 저거 미국한테 퍼주니까 우쭈쭈쭈 해주려고 하면 사진 한번 찍어라 그래가지고 잠수함 드러내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준 거 아닙니까? 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북한 놈들하고요. 미국 놈들이 적대적 공생 관계를 통해서 전쟁 위험 부추기고 결국 우리가 얻는 이득은 없이 야 우리 무기나 좀 더 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란 놈은 거기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자기 체면 국민들에 대한 체면도 좀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핵잠수함을 보고 안심된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찌질한 이야기냐고요. 그래놓고 한 말이 북한이 핵 도발하면 정권 종말될 것이다. 그 선제 타격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어요.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대한민국이 중간에 중재하면서 전쟁 위험도를 낮춰야 되는데 더 부추기고. 북한을 상해서 봐 우리 미국 형님이 지금 핵잠수함까지 갖고 왔어 니들 도발하면 뒤진다.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재밌는 건 오늘 소제목처럼 얘는 군대 안 갔다 온 밀떡이에요. 밀리터리 덕후. 그러니까 군대는 안 갔는데 그냥 밀리터리 덕후라서 핵잠수함을 실제로 보다니 같은 그런 약간 초등학생 같은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보다니. 근데 윤석열은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갔잖아. 난 이게 되게 화가 난다고. 나 같은 말도 안 치지만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 또 군대는 국가를 위해서 무려 30개월을 빵빵 채워서 나왔단 말이야. 그것도 어려운 군대 가가지고.
근데 얘가 하는 짓은 뭐냐면은 군대에서 총을 안 쏴봤기 때문에 전쟁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새끼야 이게. 어떤 전쟁에 대해서 모르면서 뭔가 그 일명 수컷이라 그 침팬지 수컷인지 어떤 수컷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수컷이 뭐 갖고 있는 그 작은 어떤 무기 전쟁 이런 거에 대한 로망과 욕망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만 눈이 나빠지고 부동시가 되고 정상적인 눈이었다가 그런 방식으로 군대 안 간 놈, 두드러기 때문에 군대 안 간 놈, 윤석열, 황교안 이런 애들이 지금 미국이 들어오면 야 박정희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주국방이야 이 새끼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적대적 공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이거 핵잠수함 들어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게 거리상으로 따지면 딱 부산하고의 거리예요. 삼각대로 이렇게 선을 아. 그으면 네, 부산에 딱 그래서 닿는 이제 거죠. 전쟁 위험이 점점 커지는 거 이게. 부산 쏴버릴까 이런 거예요. 저거를 위험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치 극우 윤석열은 생각이 똑같습니다. 미국이 도와주면 우리가 이긴다. 전쟁 나서 이기면 뭐 하냐고요. 국민들 다수가 사고가 나고 서울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릴 텐데. 근데 저는 윤석열이 핵잠수함에 탑승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뭘 해도 안 되는 그 마이너스라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저 핵잠수함 되게 불행한 일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전쟁만 외치고 있어요. 지금 전쟁하자. 군대가도 갔다 왔으면 내가 그래도 그냥 이해한데 작년 얼마 안 남았네. 작년 국군의 날 행사 때 부대 열중시어도 못 해봤잖아요. 부대 열중시어는요. 분대장만 해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박근혜도 한 거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가서 생즉사 사직생 얘기하고 온 지 얼마 됐다고 예. 지금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저 밀떡으로 추정되는 그 인간이 이런 것도 해병대 대원 있잖아요. 해병대 대원이 실종자를 찾다가 급류에 실종돼서 결국에는 어제 밤 늦게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근데 하천에다가 투입을 하는데 구명조끼 하나 안 채우고 투입을 합니까? 물난리가 났는데 저게 우리나라 밀떡의 현실입니다. 현실. 물론 윤석열 직접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요. 나라가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저 돌아가신 해병대원 어머니가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싸냐.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하나 안 채워요? 구명조끼는 어느 부대 해병대라면 당연히 있겠죠. 해병대 부대에 구명조끼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급류가 엄청나서 뭐 진짜 탱크까지도 쓸려 내려가게 할 정도의 그런 급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놈의 밀떡의 나라 진짜 어처구니 없네. 그런데 하나 더 가볼까요? 합참의장. 합참은 윤석열이 그 대통령실을 옮기기 전에 옮긴 건물이 국방부 건물이잖아요. 그 국방부 건물 옆에 합참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그 국방부 건물을 뺐고 그 국방부 건물은 합참으로 가고 합참은 지금도 분산돼 있어요. 소분되어 있죠. 근데 그 합참의장의 관전은 용산에 그대로 있어. 근데 거기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거죠. 이거는 누구 욕을 못해. 김건희가 화장실 변기 얼마 들어갔다는 이야기 있는 것처럼 예. 화장실 개조하는데 7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변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화장실에 그러니까 변기에 많은 금액이 들어갔냐 그랬더니 어떤 그 외국인의 어떤 그런 수준? 수준이 아니라 거기 마치겠다라는 건데 전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체형에 맞추었기 때문에 네. 좀 비싸고 좋은 걸로 했다 이러는 건데.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광고하는 코코메디도 미국에 FDA 다 승인 받아서 다 사이즈 다 똑같은 건데 이보세요. 무슨 뭐 사이즈가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그걸 그렇게 돈을 쳐들어가지고 이보세요. 한국 남자 매기는 소리 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 꽈추 형이 이야기를 해줬어. 사이즈는 멋지 의미가 않다. 없다고요. 한국 남자들 네, 멋지 네, 않다. 네. 이 사람이 무슨 아니 왜 이쯤 매기는 얘기를 갑자기 웃기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쯤 되면 화장실 전문 리모델링 업체하고 뭐 유착관계 이런 거 저희가 들여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액수가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액수잖아요. 1년 그러니까 화장실 고치는 데만 7천만 원이 들어갔다. 근데 외국인 채용을 고려해서 비싸졌다 한 거 알고 봤더니 JTBC가 뒤져봤더니 1년간 5차례 방문했답니다. 그래 화장실 고치는데 7천만 원 들어가. 이게 밀떡의 나라. 군대 안 갔다 온 밀떡의 나라 현실이야. 근데 이미 김건희가 관저 고치면서 변기 하나에 뭐 2천만 원. 그런 정도 수준으로 고쳤으니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지들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래놓고 국민들 위하는 척. 야 미국 핵잠수함이 오니까 안심된다 같은 개소리하고. 김건희 왜 가냐고. 아니 각종 의혹에 휩싸였으면 자중시켜야 되잖아요. 국민 보란 듯이 데리고 가잖아. 이 미친놈이.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임기 초창기에 김건희 어떤 의혹이 튀어나와서 아니면 윤석열이 뭔가 잘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김건희가 좀 조용해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김건희 고속도로가 나오든 뭐 명품 쇼핑에 나오든 그냥 상관없이 그냥 나댑니다. 보란 듯이. 예. 그러니까 더 열받는 국민들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네.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던 게 어디로 갔냐고요. 역대급 비리가 터졌어. 양평 고속도로는 지금 구속감이 될 정도 상황이에요. 그런데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 쇼핑하고 지 남편하고 같이 우크라이나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어떤 해명도 없이 또 남편 따라가. 그리고 사진 엄청 공개를 해. 보란 듯이. 국민 매기는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합참 같은 데서는 저런 짓하고 해병대는 애꿎은 군인들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더 골 때리는 거 윤석열 이만념은 거짓말인 게 인수위원회 때 뭐라 그랬어? 허와 관사 폐지도 포함시켰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 공정과 상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엔 자유만 외치죠. 아니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게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하기 때문에 본인이 최정점 권력의 최정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니까 저럴 수 있구나. 동네 배 나온 아저씨가 핫바지 입고 맨날 술 마시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막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미국 형님이 이겨줄 거야 이런 사람이면 아 그래 미친놈이 하나 있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러고 있다 보니까요 보이잖아 이제는 처음에는 이게 보이지 않다가 1년 조금 넘어가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게 막 보입니다. 이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근데 저들의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총선 전략이 아니야.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국민들 화병나게 해가지고 진짜 정치 혐오 일으켜서 이쪽 아예 쳐다도 보기 않게 한 다음에 총선 치르면 본인들을 지지하는 그 30%. 변희재가 네. 얘기한 정신 나간 네. 사람들만 지지하면 이길 수 있다. 이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쓰려면 다른 전략도 쓸 수 있는 건데 그건 전략이 아니라 얘네들 특성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남영희 위원장 말이 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 등이 더 훨씬 세게 각을 세워야 돼요. 너 끌어내리겠다라고. 그래야 이쪽 지지층이 안 떠나는데 하는 짓은 탄핵 수준인데 이쪽에서 너무 물렁물렁하게 대처를 하고 계속 기자회견하는 정도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요. 여기저기서 탄핵 소리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윤석열은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늘 말과 행동이 달라요. 나는 안 지켜도 되는 법들이에요. 이따 특활비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 항상 그런 식이에요. 유치해 있더라. 그러니까 허와관사 폐지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합참에서 화장실을 7천만 원은 들여갈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오죽하면 저 윤석열 입만 열면 거짓말이 치매 수준이라고. 이런 나라 보셨어요? 박근혜 때 이명박 때 이런 논란 보셨냐고요. 저는 그 윤석열 약간 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그 미 함정 핵함정에 가서 방명록을 작성을 했는데요. 2줄 작성. 몇 글자 되지 않은 두 줄 작성하는데 3번 컨닝을 합니다. 그 2줄을 외우지 못하는 그 뇌는 뭘까라는 게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자,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요. 참 희한하게 군대도 안 갔다 온 그것도 병역 면탈의 의혹이 있는 사람이 전쟁 오지게 좋아하는 이상한 나라. 총도 못 쏘는 애가 가가지고 부동시로 군대 면제받은 자가 전쟁 부추기는 이상한 나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아니 헌법 수호하잖아요. 평화 유지하고 국민들 지켜내겠다고. 안보 유지하겠다고.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 공생 관계로 미국 무기만 한국에 왕창 들어올 거를 야 진짜 이 고양이 개 장난감 사다 줬더니 잘 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야 잠수함 한번 타봐. 좋아. 이따가 그 사진을 재미있는 짤에서 좀 보여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김영임님 고맙습니다. 김영일님 고맙습니다.